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조율의 유한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좀 중요한 게 하나 나와서 급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 판결의 취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임차인하고 임대인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법률 규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갱신 요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한 번에 한해서 한 해에 한해서 임대차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몇 가지를 정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임대인의 실거주, 임대차 목적물의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거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법률 규정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이게 좀 주관적이고 객관적 입증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말을 뭐 사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임대인이 여기 거주를 안 하는데 실제로 알면서도 그냥 분쟁 싸움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그냥 나가는 경우도 많았고, 끝까지 싸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 임대인 너 실제 거주한다는데 뭐 그거에 대한 자료 갖고 와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임대인은 사실 기분이 나쁘죠. 자기가 여기 자기 집에 살겠다는데 임차인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좀 부당해 보이고. 그래서 실제로 2020년에 이 법이 개정되자마자 소송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 사건을 몇 개 다루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판결은 그렇게 났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났냐면 1심 판결, 대부분 하급심 판례였는데,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를 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실거주 의사를 어떤 반할 만한 어떠한 뭐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실거주의 의사는 있다고 인정이 되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는 사실상 임차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에게 입증 책임을 물음으로써 대부분 임대인들이 승소하는 이제 그런 판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도 저도 임차인을 대리해서 했는데 저희도 사실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대부분은 항소심까지는 가지는 않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임대하고 임차인 간에 조정으로, 저희 사건은 사실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좀 임대인이 언제까지 나가달라 해서 기한의 여지를 주면, 임차인은 어쨌든 소송에서 졌으니까 그 기한에 맞춰서 새로운 집을 구해 나가는 이제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 거주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급심 판례가 새롭게 나와서 이제 그때는 하급심 판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게 이제 이 사건도 2020년에 소가 시작이 돼서 이제 2023년 12월에 판결이 났고, 이 대법원 판결은 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새로 생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갱신 요구 거절 사유의 실제 거주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는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입증 책임이 이제 임대인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단순히 나 실제 거주하겠다,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여기서 실제 거주를 하는지를 입증을 실제로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판시를 했어요. 그 이유로 든 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임차인의 어떠한 주거권, 임차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임대인의 실제 거주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임차인에게 물리기에는 좀 부당하다, 뭐 요런 취지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판시의 취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임대인이 이제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들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임대인은 자신이 실제 거주한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기존의 1심하고 그거에 대한 항소심은 사실상 입증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었다면, 대법원은 완전히 정반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이걸 입증을 해야 되고, 법원으로 봤을 때 임대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실제 거주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이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어떠한 정확한 판시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사실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일단 그동안.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급심 판례에서의 그런 태도,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입증 책임을 묻는 거는 물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어쨌든 임대차 보호법에는 만약 임대인이 거짓으로 실제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임차인은 추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서 보호를 임차인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 거주의 의사는
표시만 하면 되고 특별히 이거에 반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거주를 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사실상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고,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이제 갱신 요구권을 새로 신설을 한 거거든요. 더군다나 또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그거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입증하기 사실 어렵죠. 임대인이 뭐 어떻게 거주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그거는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좀 타당해 보였고, 더군다나 이 입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 또 당연하고, 또 다른 정당한 사유들도 마찬가지로 다 임대인이 입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임차인이 차임 제도를 안 냈다든지, 뭐 건물에 큰 하자가 있어서 건물을 재건축, 뭐 대수선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다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그런 거는 사실 임대인이 입증할 수 있는 문제고, 임대인에게 입증을 그동안 물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법 규정이나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봤을 때는 이 실제 거주 의사도 임대인이 입증하게끔 이렇게 판시를 한 대법원 판례가 저는 더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렇게 새롭게 좀 판례가 나와서 요걸 좀 급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은 좀 이런 이슈가 많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세가가 좀 안정화가 됐고, 이제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요즘엔 이런 분쟁이 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다 갱신 요구를 사실상 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이제 만약에 추후에라도 이게 또 임대차 가격이 또 급등을 하거나 또 이걸로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만약 이런 분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갱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임대인하고 좀 의견 조율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요 판례를 꼭 참조하셔서, 네, 분쟁에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또 말씀을 줄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